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자동차에 캐피시터를 달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그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능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보고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신차를 사신 분들은 사실 크게는 필요는 없는데, 차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캐피시터거든요. 어, 이거를 왜 달아야 되느냐. 연비 향상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노이즈 개선 뭐 그런 거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푸셔서 분석을 해드리고, 이게 맞다 생각하시면 사시는 거고, 아니면은 뭐 안 사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대표적인 제품으로 보면은, 이제 다나와에서 판매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전압 안정기라는 제품 품명 번호로 해가지고 제일 유명한 게 에코파워팩이죠. 어, 그리고 차고에 이지스 스마트캡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몬스터도 있고 에코 TF 캡도 있고 룩스코도 있는데, 일단은 이 제품들이 어떤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제품 한번 보면은, 이게 제일 많이 팔리는 에코 파워 캡이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살짝 조금 아쉽긴 한데, 제품 모양 자체는 마음에 들어요. 모양 자체가 왜 마음에 드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보면은 이제 설명이 나오죠. 뭐 기적을 경험해 보세요. 슈퍼카 전용 특수 캐피시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슈퍼카일 때 좀 더 효용성을 가지고, 이제 중고차일 때도 좀 더 효용성을 가지거든요. 새 차일 때는 사실 효용성이 별로 없어요. 이게 차량 뭐 오작동을 방지하고 메인 배터리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뭐 연비를 절감하고 가속 페달의 안정화를 하고 한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떨림을 방지하고 오디오 향상을 한다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이게 너무 허접하다. 일단 전압이 있어요. 우리가 발전기를 발전을 시키면은 이제 필요한 전압이 뭐 12V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은 이게 그대로 발전기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요대로 들어오면은 참 좋겠죠. 근데 이러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발전기는 이제 회전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전기 한 번, 전기 한 번, 전기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나가는 걸 이렇게 한번 나가고, 여기서 한번 하는 걸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한번 하는 걸 이렇게 나가면서 순서대로 빵빵빵빵빵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요 위에 있는 내용에서 보면은, 일단 지우고 해볼게요. 요거 여기까지 지우고 해보면은, 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빵빵빵빵 이제 끊겨서 나오면은, 이제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는 뭐 14V야. 이때는 음, 한 11V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는 과전류고 이때는 저전류예요. 이러면은 전기의 질이 나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기 쪽에서 이제 보자면은 이제 선로가 있어요. 여기서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부하가 생겨. 정률적으로 똑같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똑같지가 않으면은 어느 때는 전기가 확 들어왔다가 조금 들어갔다가 이러면은, 이게 힘이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데미지가 있는단 말이죠. 기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선로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갑자기 전기가 확 들어왔어. 그러면은 여기 주변에 뭐 먼지가 많이 껴 있으면 여기가 살짝 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판이 약간 데미지를 입는다던가.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쌓이면서 여기 선에 있으면은, 여기 납땜된 부위가 있으면은 여기 조금 쌓였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쌓이다가 먼지가 잔뜩 꼈어. 그러면은 여기서 전기가 이렇게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자꾸 저항을 받아. 그러면은 원래는 여기서 나갈 때 12V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 나갈 때마다 여기가 막히는 거야. 막히면은 여기 나갈 때는 이제 11V가 돼서 나가는데 열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메인 이제 전기를 관리를 하는데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캐피시터라는 거예요. 캐피시터는 이제 인터넷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이거를 왜 설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뭐 급발진 예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노이즈가 이렇게 장착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노이즈는 그 추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뭐 이런 내용인 거고, 사실 네이버 말고 저기 뭐냐, 요런 데 보시면은 커패시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측정기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 배터리 통이 이렇게 있어요. 뿅, 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일단은 배터리가 하나만 나가는 거라고 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가는 거는 이제 선로가 있으면은 여기서 한 10 정도가 나가.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서 바로 엔진이 붙어가지고 이제 엔진 블록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그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나눠서 이제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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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이제 스파크를 튀겨가지고 엔진을 구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평소에 그냥 따당따당따당따당 할 때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물려 있어가지고 여기에 발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전기를 꽂아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12V가 균일하게 이제 공급이 되겠죠.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이 공급이 될 수도 있어요. 14V가 될 수도 있고, 뭐 14.4V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튼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균일하게 11V가 들어가서 여기서 12V가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캐피시터를 많이 쓰는 경우는 이제 ISG라고 이제 스탑앤고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 스탑앤고는 뭐냐면은 시동이 이제 엑셀이 멈춰 있어. 차가 멈췄어. 그러면은 우리가 기름값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환경 규제도 많다 보니까 이제 얘가 돌지 않게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멈춰야 되잖아요. 멈췄으면은 얘가 다시 나가려면은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 시동을 걸려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시동을 걸려면은 한 13 정도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11 정도만 들어와.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여기서 13을 다 땡겨 써야겠죠? 그럼 와라랑 땡기면은 얘가 우르릉 하고 이제 시동은 걸리겠죠. 그러면 얘가 데미지가 입어. 사실은. 얘가 원래 13을 보내주는 배터리면 좋겠는데, 13을 주는 배터리가 있기는 해요. 리튬 배터리나 인산철 배터리라던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그게 되게 비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납산 배터리라는 옛날에 그런 배터리 대신에 그뭐 AGM이라는 유리 그 납을 격벽으로 만든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유리 섬유를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좀 더 이제 출력이 좋게 하는 13 정도 나올 수 있게 하는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이제 시동을 걸 때 13이 필요하잖아. 13이 필요한데 평소에는 10밖에 못 보내. 그러면은 13을 중간에다가 충전을 해다가 확 내보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캐피시터인데, 이제 잘 보시면은 여기 설명을 볼게요.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차에 갖고 있는 캐피시터도 이런 모양이야. 근데 이게 크느냐, 크게 되어 있는 작느냐, 아니면 그 안에 뭐 기름이 들어있느냐, 세라믹이 들어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류가 많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슈퍼 캐피시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종류가 안 나와 있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튼 캐피시터가 큰 게 나와요. 아까 어디냐? 여기 요렇게 큰 거, 이런 걸 슈퍼 캐피시터라고 해요. 슈퍼 캐피시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갔지? 일단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용량을 세게 보내준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 캐피시터의 기능이 아까 전에 전압이 이제 어디 있어? 전압이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전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전기가 더러워가지고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어떡하냐? 나 이거 못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야, 배터리. 여기서 나가는데 여기에다가 캐피시터를 달아줘. 그러면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는 10밖에 안 돼. 근데 캐피시터에서 나갈 수 있는 거는 20이 돼. 근데 차에서 나가는 거는 일단은 13이 필요해. 그 이제 평소에 운전할 때는 12, 11 이렇게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시동을 걸 때는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10을 이렇게 쫄쫄쫄쫄 보내다가 확 당기면은 배터리가 뿅 하고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이 용량은 크진 않아요. 용량은 크지가 않은데 순간적으로 빡 보낼 수 있는 그 순간적인 힘이 좋은 게 좋은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캐피시터인데 이거를 달아주면은 이 물탱크로 비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탱크. 물탱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관로가 이렇게 있어. 10밖에 안 들어가. 그럼 이렇게 물이 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입구는 이제 20이란 말이야. 얘가 원래 다이렉트로 연결됐을 때는 10을 갑자기 20에서 확 당겼어야 되니까 배터리가 맛이 갔는데 여기가 엔진이야, 엔진. 얘는 이렇게 쫄쫄쫄쫄 해가지고 가득 채우고 있어. 이제 10을 해가지고 나갈 때는 계속 채워가지고 이제 쓰고 있다가 이제 잠깐 시동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자라면은 얘가 조금씩 보내주긴 할 거 아니야. 그럼 조금씩 달다가 20 정도 됐을 때 빡 당겨가지고 20을 딱 한꺼번에 빵 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럼 배터리는 이제 데미지를 안 입고 엔진은 시동을 걸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뭐 그 센서들이 있어요. 그 센서들이 이 캐피시터가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착각이 아니라 원래 이런 능력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겠구나 하고서 시동을 이제 좀 기다렸다가 걸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캐피시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게 뭔 오디오나 이런 데 영향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꿀렁꿀렁한 게 여기서만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캐피시터가 없으면은 이게 여기서 충전이 되다가 바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주파수도 요래. 전기도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엔진에서 실린더에서 이제 실린더에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플러그 있어가지고 이렇게 탁 튀겨준단 말이야. 근데 어느 때는 9야, 어느 때는 12야, 어느 때는 14야. 그러면은 얘가 어느 때는 9니까 조금 늦게 터지겠네. 어느 때는 12니까 적당하게 터지겠네. 어느 때는 14니까 좀 빨리 터지겠네. 그러면은 엔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엔진이 빨리 조기 점화가 되는 거를 우리는 노킹이라고 부르거든요. 조기 점화가 되면은 원래는 뭐 4분의 1박자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어떤 건 4분의 2박자, 어떤 건 4분의 3박자 이렇게 엇박으로 터지면은 엔진이 거꾸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거꾸로 움직이면 엔진이 망가져. 그러지 말라고 이제 원래 공학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코스트가 많이 드니까 얘네들은 그런 걸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냥 싼 걸 써도 적당히 돌아가긴 해. 적당히 또 망가져. 계속 오래 타면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은. 또 고쳐가지고 썼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쓰레기 같은 걸 쓴다는 거죠. 쓰레기로 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튼 그렇기 때문에 엔진에다가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그 영향이 이제 오디오에도 가는 거죠. 어딨어? 일단 급발진 예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대로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전압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엔진에 부하가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현대차에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전선들이 얇은 편이에요. BMW나 이런 거는 이제 차폐라고 해가지고 주변에다가 실드 같은 걸 쳐줘요. 그 전기들이 다른 데서 이제 먼지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그 전기는 그냥 전기에서 흐르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주변에 먼지가 많고 이러면 누전이 생기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뭐 전기가 왜 그 뭐 도체가 아닌데도 흐르냐 하겠는데 사실 유도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배터리 주변에도 먼지가 많이 끼면은 주변에 이렇게 플러그 대보면은 전기 샌단 말이야.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듯이 이제 흐름이
일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흐름이 일정하지 않으면은 그런 거를 만들 이제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급발진을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정기적인 오류들이 덜 생기다 보니까 오작동 방지, 이제 충전을 좀 더 빡 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으니까 ISG, 그러니까 스탑앤고 기능이 더 되고, 즉시 체감한 출력 향상 효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데미지를 입었어. 회로들 자체가 막 살짝 끄르고 먼지도 많이 끼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청소 잘해주면 되는데 이게 청소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캐피시터가 들어가면은 그 흐름들이 꿀렁꿀렁한 게 이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력 향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파워업 된다. 이거는 솔직히 매연 감소 효과, 아, 정말 1, 2% 있긴 한데 크게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문제들이 이미 많이 발생한 이제 오래된 차들이라면 이게 좋겠죠. 그리고 배터리 수명 2배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게, 배터리가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게 줄어들거든요. 갑자기 이제 쭉 당겼으면은 이제 천천히 충방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배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음, 세로 열기, 배터리가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극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뭐 어떻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겠지만, 이제 여기 용액들이 이렇게 차 있고 여기에다가 극을 이렇게 박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뭐 따르게 이런 식으로 막혀 있는데, 요거를 넘어가는 사이에, 이렇게 넘어가는 사이에 전기를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힘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충전을 할 때는 거꾸로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겠죠. 근데 이거를 갑자기 딱 쓰면은 좋겠는데 이게 모자란 거야. 이걸 데미지, 그리고 여기 극이 여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붙어 있으면 좋겠는데, 여튼 극은 하나잖아요. 한쪽에서 몰려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여기서 딱 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여기 있는 걸 좀 더 많이 써.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쓰고 얘는 정말 조금만 써. 얘는 조금만 더 쓰고. 그러면 나중에는 좀 심하게 해가지고 얘는 요만큼 쓴다고 하고 얘는 요만큼 쓴다고 하고 얘는 극이 이렇게 있으면은 4개가 있으면은 얘는 요만큼만 쓴다고 써. 그러면 결국에는 한 1년, 2년 지났어요. 그러면은 얘만 수명이 달겠죠? 그 여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납으로 돼 있는 판막인데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뭐 때가 껴. 근데 이제 여기에 액들이 있잖아요. 이게 산화박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산화박이 생겨가지고 때가 낀단 말이에요. 이걸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되게 애먹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인도 같은 데서는 이런 거를 작업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 우리들은 그렇게 쓸만한 이제 그렇게 할 만한 그 투머치하게 시간을 보낼 만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갈아 끼우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튼 얘는 때가 많이 꼈어. 얘는 그 다음에 거는 때가 좀 덜 꼈어. 그러면은 여기서 보낼 때는 얘가 원래는 요거 하나당 뭐 1볼트씩 만들어야 돼. 근데 얘는 때가 많이 꼈네? 그러니까 0.2볼트. 다음에 거는 0.4볼트. 이런 식으로 이제 수명이 다 달아버린 거야. 때 때문에 원래는 요만큼까지 있으면은 요걸 다 풀로 해가지고 1볼트인 건데 얘는 0.2볼트밖에 못 쓰는 거지.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거 끌어다 써야 되는데, 씨, 얘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난 가까운 건데 요거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제 확 땡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확 땡기느라고 열이 발생해. 그러면은 이제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좀 더 빨리 차. 이 땡기는 게. 그러면은 점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이쪽에다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튼 간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때가 낀 건 여전하잖아. 그러면은 원래는 12볼트를 뽑았어야 되는데 그거 계속 때가 꼈기 때문에 이제 9볼트, 8볼트 막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뭐 배터리 시동 안 걸린다고 할 때가 이럴 때예요. 이거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확 당기려고 하는데 확 당기면은 당길수록 이게
때가 끼는 게 빨라진단 말이야. 때가 끼는 거를 빨라지는 거를 막기 위해선 때를 제거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때가 안 끼도록 여기서 천천히 나가줘요. 천천히 10만 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때가 안 낀다. 그렇기 때문에 캐피시터가 배터리 수명 연장도 한다. 획기적인 시동성. 캐피시터 달면은 당연히 캐피시터에서 확 당겨서 쓰니까 좋겠죠. 가속 페달, 뭐 승차감 향상. 오디오도 이제 펄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되게 많이 커요. 특히 오디오 전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실 텐데 어, 오디오를 전문적으로 정말 이거는 소리가 정말 깨끗하고 청한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들어오는 전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발전소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 전류들이 꿀렁꿀렁하단 말이야. 그 펄스의 파장을 없애기 위해서 저런 데다가 캐피시터랑 뭐 배터리랑 뭐 이런 거를 막 잔뜩 달아둬요. 집에다가 두꺼비 집에다가. 그리고 오디오 기기 앞에 앞단에 있는 데다가도 이제 배터리나 캐피시터 이런 거를 달아둬 가지고 전기적인 흐름을 일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오디오 사운드 음질 개선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노이즈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게 수평으로 펴진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떤 제품을 썼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양은 에코파워 캡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능 자체는 이 스마트 캡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모양을 볼까요? 뭐 금도금 커넥터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 파워캡이에요. 에코 파워캡이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갔다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요. 플러스가 나왔다가 플러스가 나와요. 배터리 쪽에서 이쪽에 왔다가 이제 엔진 쪽으로 나간단 말이야. 다른 데 쪽에 전장기기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걸쳐서 여기다 꽉 채워놓고 나가면은 편하겠죠? 근데 다른 제품들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어? 장착 영상이 어디인지 모르겠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만 지금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어물쩡한 그 어느 중간에 그냥 선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그 전극을 넣어가지고 어 순간적으로 보낼 때 나도 보내줄게 뭐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배터리에다가 넣었다가 잠깐 채워놨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디 가는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비슷한 거 아니야 하는데 여기에다 들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쪽 그러니까 배터리가 엔진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없는 거랑 이 배터리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다 가는 거랑은 이게 너무 다른 거죠. 원래는 캐피시터를 걸쳐가지고 나가는 게 베스트고 이쪽으로 이렇게 뺑 돌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튼 캐피시터에서 확 당겨서 쓰긴 해. 근데 당겨서 쓰는 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은 배터리에다 당겨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배터리도 이제 데미지가 조금 있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사실은 에코 파워 캡이 더 좋아. 근데 이거를 쓸 수밖에 저는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배터리를 조금 모양을 에코 파워캡처럼 이제 들어가는 입력 단자랑 출력 단자들이 따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베스트일 거야. 근데 얘네도 좋은 게 뭐냐면은 기능들이 정말 좋거든요. 어디 있을까? 어, 이 강력한 펄스 충격으로 완벽하게 제거되는 황산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이 배터리를 이제 여기 기능 중에 슬슬 이제 밀어 넣어주는 게 있어. 이 원래 충전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안에다 충전을 해놨다가 펄스가 되게 강한 걸로 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밀어 넣어준단 말이에요. 배터리 쪽에다 이제 충전을 시켜주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충전할 때랑은 다르게 좀 강하게 밀어주면은 이게 녹아요. 그 사나막에 있는 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서져서 흘러내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데미지 입는 것만큼 이제 회복을 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제품이 참 좋긴 한데 저는 이 제품하고 이제 스마트 캡이랑 에코 파워 캡이랑 이제 짬뽕이 돼서 나오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튼 캐피시터는 뭐 그런 의미로 달았으면은 좋은 제품이고 확실히 요걸 달게 되면은 요즘에 저는 제 차가 더뉴 산타페인데 더뉴 산타페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오너들이 얘기하기를 ISG는 그 스탑앤고 기능은 집을 나가버렸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집 나간 게 맞아. 그걸 처음 안 달았을 때는 진짜 엔진이 시도 때도 없이 이제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있던 보조 배터리도 달고 이제 캐피시터도 달고 나니까 얘가 한 1분, 2분, 3분까지는 지 혼자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캐피시터에서 용량이 어느 정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될 임계점까지 왔어. 그러면 부르릉 하고 켜지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이제 이상적인 그 스탑앤고의 기능이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기존에 있는 배터리로는 그 유리섬유 AGM 배터리더라도 이거는 좀 쓰기가 불편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캐피시터를 사서 쓰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애매하긴 해. 39만 원의 값을 할까? 얘도 34만 원인데 그거는 개인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34만 원을 주고 나서 뭐 내가 차를 뭐 배터리를 보통 한 번 갈면은 한 10만 원 정도 갈겠죠. 내가 차를 5년, 6년을 산다고 하면은 그때 배터리 가는 거를 한 두 번 정도 막 이제 2년에 한 번씩 간다고 하면은 두 번 정도를 좀 더 연장을 해서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배터리 가격이 24만 원이잖아. 그러면은 요거 달았을 때 배터리 고장 났을 때 새로 갈면은 새로 가는 가격이 24만 원인데 그냥 24만 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34만 원이 10만 원이 더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은 손해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 전기 기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소모품이잖아요. 이제 기판도 오래되면은 고장나고 이제 고쳐야 되는 건데 이 고쳐야 되는 그 데미지를 줄여준다고 생각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탱크 같이 이제 저장을 했다가 빠지는 역할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탱크가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조금 들어와도 확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달아야 된다.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배터리를 달아주는 개념이 있긴 한데 배터리가 제일 베스트긴 해요. 배터리가 좀 많이 비싸. 근데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한 3배에서 5배 이상? 비싸면은 좋은 거는 10배 막 이렇거든요. 지금 또 배터리를 다 만들어서 쓰겠다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들 많이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수급량이 많이 줄었죠. 그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야. 더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배터리 쓰기에는 좀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다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오늘 설명할 거는 여기까지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